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떡국열차. 오늘 조금 늦게 찾아뵙네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한 토요일.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네요. 참 아직 모르죠 참 저희가 언제 찾아뵐지는. 예, 근데 좀 늦게 찾아뵙고 싶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번 주 조금 여유 있게 좀 찾아뵙고. 저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군요. 가능하면 저는 일요일에는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똑같은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우리 알짱 PD님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신경을 안 썼더니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메르스. 제가 다시 신경 써야 되겠어요. 네네,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알짱 PD님의 30년 지기 반갑습니다 정박님. 아유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은 저랑 더 잡담 안 하네요. 제가요? 예.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음이 급하죠. 네. 그리고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엄청 걱정됩니다. 네, 감기 안 걸렸는데. 네, 우리 저 왕하나님. 네, 안녕하세요. 왕세명입니다. 네. 네. 오늘 정프로도 이제 소개해줘야죠. 네. 멀리. 근데 못 본 사이에 네. 더 남성미가 물씬. 네.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마초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요? 마초맨. 네. 정말 몸에서 보통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래 여성적이었잖아요. 아니 수염을 기르고 나타나셨어요. 정말 이게 일부러 기르신 거예요? 아침에 깎았는데 저녁에 이 정도 자랄. 진짜요? 빨리 소개나 해줘요. 음악 틀어야지. 마초맨 정영진 씨 안녕하세요. 마초 정영진입니다. 마초. 나초가 생각나네. 정영진이에요. 네. 나초는 그 살사 거기에 찍어 먹는 게 맛있어요. 저는 치즈 쪽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뭐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고수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건 좀 그래요. 고수 쪽은 저는 안 맞아요. 그냥 마음 먹는 게 좋죠. 뭐. 전 토마토 소스. 넷이 하여튼 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사 소스가 토마토가 베이스 아니에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다 달라요. 각인각색. 멕시코에서 혹시 드셔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런 죄송합니다. 나초 같은 거는 저는 저 남쪽으로 아메리카에 이렇게 길 조각이 있잖아요. 네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남아메리카 싫어해서 안 가요. 싫어해서 안 간 안 거죠? 가는지. 야, 이 참 남아메리카의 그 슬픈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아파서. 갈 때마다 아프셔서 이거 가련이 아파서. 그래서 못 가시는군요. 네. 예, 저희 하여튼 멕시코에서 먹었던 나초 참 맛있습니다. 칸쿤 참 거기서 칸쿤. 유람선도 탔었죠. 그죠? 칸쿤이에요. 멕시코 칸쿤이잖아요. 밤에 달빛 맞으면서. 그 달빛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으시겠다. 달과의 그 거리도 좀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달하고 어떻게 달라요? 멕시코에서 보는 네. 달하고요. 일단 크기부터 좀 다릅니다. 커요? 크죠 당연히. 적도에 있는데. 엄청 왕따시네요. 그 혹시 한국의 달을 무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달이 엄청 작은 달 좋아해요. 저는 작은 달 어제 좋아. 달이 엄청 컸어요. 어제 컸죠. 네, 어제. 어제라니요. 아무튼 지금 왜 자꾸 미래의 일을 왜 자꾸 얘기하는지 또 이해가 안 돼요. 내일 모레 달. 요 엄청 근래 큽니다. 엄청 컸어요. 달이. 네. 그 슈퍼문이라고 하죠. 네, 슈퍼문. 네, 근데 그게 슈퍼문이었어요? 내일 모레 달이 슈퍼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럽에서는 슈퍼문 중에도 이 블루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블루문 특급이라는 그렇죠. 예전 그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요. 아시죠, 우리? 네. 예, 그 블루문 특급. 블루문은 야한 드라마? 아니에요. 유럽에서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정프로는 야한 드라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야한 건 무조건 영상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루문은 약간 공포. 그렇죠? 그렇죠.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늑대 나오는. 그렇죠. 뭐 그런 게 이제 블루문이고 그 태양이 네. 정확하게 정수리 위에서 떨어져 본 적이 우리는 없잖아요.
없죠. 없죠. 왜냐면 제가 그런데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 이제 북위 한 36도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네. 정확히 적도기 아 바로. 때문에 머리 위에서 해가 떨어집니다. 네. 그림자가 없어요. 먹고 다니는구나. 오. 좋다. 예, 그림자를 먹고 다니는. 그런데도 한번 좀 우리 한번 가보는 게.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떡국열차 일단 또 리뷰 좀 시작해야죠. 해드려야죠. 네. 네, 멕시코 갔다 왔구나. 칸쿤이래요. 멕시코. 네, 깐꾼이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깐꾼은 유카탄 반도에 있습니다. 네. 유카탄 반도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네. 네. 뭐죠, 우리 왕하나님? 그때 달라요. 아니. 지금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아요. 기억나요. 유카탄 반도. 유카탄. 처음 봤다. 아니. 뭐 여기가 어디지? 이런 건가? 요라엠?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이거잖아요. 뭐 그거 그 질문에 답을 했다. 답을 했을 때 유카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아니 이게 모른다는 뜻이라고 몇 번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모른다. 모른다. I don't know. I 예. don't know. 자 그런 뜻이고. 중국 말로는 不知道. 자 호주 원주민 말로는 캥가루? 역시 원주민 말들까지. 자 우리 떡국열차 리뷰. 지난주에 일단 요거부터 좀 해결하고 가죠. 조자룡이 제일 지금 논란이 좀 됐습니다. 네. 조자룡 헌칼 쓰듯. 과연 이 뜻에 대해서 그냥 정박이 쓴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틀린 얘기하세요, 아니요, 정방님? 저는 그냥 한칼수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근데 우리 굉장히 네.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그 유식하다면서.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아무 반론도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뭐 꼭 반론을.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헝칼을 쓰면 안 되는데 왜 헝칼 쓰듯이 이런 그렇죠. 식으로 돌아가나. 아니 그 누가 헌을 한이라고도 한 사람 또 누구 있었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큰 칼 그리고 또 아. 여러 명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동조를 하고 막 그러셨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정확한 거는 네. 조자룡 헌창 휘두르듯 이런 거예요. 헌칼 쓰듯. 헌칼 근데 쓰듯 헌창 뭐 책에는 이제 창도 나오고 창. 뭐 다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런 게 떡국열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뭐 가설을 세우고 네. 제시하고 이론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어젠다를 설정하는 네,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들 보면 딱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튀었다가 딴 데 갔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사실 네. 저희는 작가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잘 나가는 팟캐스트는 다 작가가 있는 거 알아요? 그래요? 네. 불금씨 없는데? 없는 게 더 많은데? 미안해. 작가 있는 프로도 있어요. 많아요. 미치발로마도 요즘. 작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욕 먹잖아요. 욕 엄청 먹잖아요. 네. 자 네. 그래서 네. 이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혹은 책에 뭐 헌창도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여튼 그 뜻은 우리 국어 사전에는 네. 이렇게 무언가를 해프게 쓴다, 막 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네. 보통 왜 우리가 한자 성어가 본래 그 뜻으로 써도 다른 뜻으로 막 확대 변형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아주 이제 용감한 용사가 그냥 거침없이 모든 것을 제압하는 기세. 그럴 때도 이제 조자룡 헌칼 쓰듯이 모든 걸 물리쳤다. 네네네. 이렇게도 이제 변형돼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도 그러니까. 쓰이고 2010년에 그 이회창 전 대표의 네. 그 인터뷰를 보면 정부가 막 법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법 만능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자룡 헌칼 쓰듯 이런 말을 또 그렇죠. 자의적으로 제 마음대로 그렇죠. 뭐든지 휘두른다. 마치 그 네. 전가의 보도와 같은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도 괜찮습니까? 좋았네요. 좋은데요. 네. 오. 저렇게 자기 입으로 또 얘기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 칭찬해줘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쓸 때 상당히 두렵거든요. 왜냐면 꼭꼭 짚어내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진짜 목숨을 걸고 우리는 내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초가 됐잖아요. 으이구 쯔쯔. 잘했어. 자 그런 의미로든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든 그렇죠. 변형이 요즘 이 됐다. 표현이 좋다 보니까 이제 네. 그 표현을 서로 쓰고 싶은 다양한 뜻에 또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타는 똥님이나 뭐 줄기수촌 불타는 뚱님. 네. 줄기수촌님 같은 분들은 참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에요. 네. 뭐 우리를 비난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말을 보태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라비비님 아프네요 참 많이. 그냥 너무 주워 들은 거 내뱉으시는 것 같다고. 이건 근데 이런 비판은 좋습니다만 그 네. 비판은
저한테만 해주십시오. 오, 저만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꼭 정프로님한테만 해주십시오. 저에게만 돌을 던져주십시오. 저렇게 혼자 네. 그 돌을 살아가다가 제가 맞겠습니다. 네, 제 생각도 같습니다. 너 이제 악플 봐라 너 이제. 네. 자, 그래서 이 조자력이 헝칼 쓰듯 원 뜻은 그렇고 이제 네. 여러 가지 변형이 됐다. 이 정도로 네, 정리를 네.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스머패티 얘기가 나왔는데 스머페리 스머패티가 아니라 스머페트다. 네. 이렇게 이제 정정을 좀 해주셨고 스머프들끼리는 가볍게 패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햄버거 생각나. 요즘 더블 패티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게 맛있잖아요. 더블 패티? 아, 패티 저 2장 올려주고 맥도날드. 저는 그거 오. 별로던데. 맛없어요? 그게 네. 맛있습니까? 그럼 햄버거는 저는 2장이나 그걸 깔아주는 거예요, 네, 고기를. 햄버거는 저는 빵을 하나 빼요. 아,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위쪽이나 아래쪽. 그러니까 아, 둘 둘 중에 중에 입이 하나. 안 벌려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칼로리 생각해서 아, 대신 패티는 2개 넣고 아니 패티를 2개 먹을 바에 패티 하나 먹고 말지. 그게 더 낫지 않나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왠지 느낌에 그 살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요 탄수화물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시죠? 그래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 낫다 이런 생각에 그거를 줄여. 빵을 한 장을 뺍니다. 아. 그러니까 좀 두툼한 윗빵을 빼고 근데 뭐 식물의 살이나 동물의 살이나 똑같지 않나요? 너무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 아니세요, 영수 씨? 아니 안 드시면 되잖아요. 아 요즘 안 먹고 있어요 햄버거. 아, 요즘 안 드세요. 네, 요즘 안 진짜 살이 엄청 빠졌습니다. 수척해졌어요. 아 진짜요? 야위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아니, 미안합니다. 매일매일 매주 볼 때마다 네, 요즘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여름이니까 좀 살까게 해야죠. 그러기엔 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좀 아, 늦지. 늦여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8월 말. 늦여름 그렇죠. 늦여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터파크로. 네. 네. 자, 그리고 김백현님이 이제 뭐 이런 거 한번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역적의 일가가 노비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복권 같은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후손들은 역적의 후손들 네. 복원이 됐을 때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하다 질문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뭐 이런 시조 하나 읊어드릴게요. 아, 시조가 있습니까? 들어보시라고요. 네네. 북소리 둥둥둥 오. 갈 길을 재촉하는데 오. 서녁 하늘에 해는 저무는구나. 오. 황천길에 주막집은 없다던데 오늘 밤은 어디서 자고 갈 거나. 야, 저 참 무슨 좋은 상관이죠? 시인데. 이거는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여기 나오는 사육신의 어차피 박팽년 얘기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박팽년. 아니 근데 정 박사님 방송인 다 되셨어요. 이렇게 왜요? 영혼 없는 리액션을 오, 우. 아니 자기 안다는 얘기거든. 자기 아는데 내가 먼저 찾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영혼이 없는 울림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 그냥 오, 자기는 더 잘 읽을 수 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방청객 버전. 예, 아니 아유. 방송인 다 되셨어요. 아, 이게 전문적인 리액션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타영장 끌려가는 성상문이가 이제 네네네. 지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야. 지은 시거든요. 그 귀절은 참 마음에 드네요. 뭐요?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던데. 아, 안타깝잖아요, 그죠? 가보셨나 근데 그분은 어떻게 알지? 갔다 온 사람한테 들었대요. 황천길 갔다 온 사람한테. 소문났어. 자, 그래서 그 예. 참 이 죽은 분들에게 이거 막 웃음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아, 이 정도 괜찮아요. 너무 아니 무슨 우리가 뭐 엄청나게 죄지는 것도 아니고. 아 요즘 너무 네. 사랑을 못 받고 있어. 떡국 열차가. 아, 그쵸? 역시 제 잘못입니다. 저에게 돌을 던져주십시오. 맞습니다. 너 진짜 다음 주 보자 너. 진행하시죠. 아니 그래가지고 네. 이랬듯이 이제 왜 6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6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많이 죽기도 죽었죠. 했고. 가족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육신이란 말이 네. 등장하는 남효온이란 왜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지은 육신전이란 책에 이제 그 글에다가 나온대요. 이게. 육신전. 예, 그 사람이 6명을 들었는데 네. 그 이후로 그 사육신은 이 6명으로 이제 굳어지는 거죠. 아. 근데 왜 사육신 묘에 지금 7개의 묘가 있는 거 아시죠? 사육신 묘에 7명 있습니까? 네. 꼽사리가 다 꼈나요 누가? 김문기라는 사람의 묘가 네. 있습니다. 왜 있죠? 김문기 국회의원 김문기 말고요. 상지대학교의 조심하세요. 황제 예. 정장. 멀쩡한 분을. 그 유명한 김재규의 예. 손조입니다. 김재규. 아.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네. 개유정난 때 죽는 거예요, 같이. 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네, 처형을 당하는데 네. 근데 이건 삼조골 멸하진 않았대요. 어. 그냥 자기만 죽은 거예요.
좀 뭐 반역을 좀 살짝 했나요? 그런 건 아니지. 반역은 다 같이 한 거죠. 그때 세조의 그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반역죄였으니까. 근데 왜 가족들을 살려주죠? 죽이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죄의 경종을 좀 따졌겠죠. 그렇죠. 네. 가장 기분 나빴던 건 어쨌든 사육신 그때 세조를 아예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났겠죠. 세조계 좀 별로 성품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여유가 좀 없으셨어요, 그분이. 그렇죠. 예. 그 세조가 걔 아니에요. 수양대군요.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얘기하시는구나. 그 사육신묘에 7명이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조실록에는 네. 김문기가 들어가 있답니다. 6명 중에. 그 다육신의 그죠? 예. 그러니까 신하 이렇게 듣는데 김문기가 들어가 있고 유흥부랑 네. 성승이라는 사람은 빠져 있대요. 오히려 이제 6명을 들고 그 외에 뭐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거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사람을 둘러싸고 조금씩 다른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사육신이랑 그러면 그 조금 이후의 사육신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남효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육신전에 나타난 그 6명의 신하가 이제 그 이후로 사육신으로 불려진 거죠. 굳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김재규가 이제 그때 중앙정보부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국사편찬위원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육신을 이제 들려고 하는데 네. 누가 진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의 자손이. 네. 세조실록에는 김문기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김문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김재규의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네네. 편찬위원회도. 네네네. 그래서 가묘를 지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사육신묘 거기다 옆에다가 하나 더. 그러니까 김재규 중앙정보 당시 부장의 조상이 이제 김문기. 그렇죠. 네. 그래서 7개의 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아니었다가 1970년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가묘가 하나 이제 사육신묘. 근데 처음에는 5개의 묘였답니다. 그 사형을 시키고 나서 네. 아무도 이 시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죠, 엄명을 그렇죠. 내려버려가지고 네. 두려워서 아무도 이제 그 시체를 수습하지 못했대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름 없는 스님이 네. 이제 그 절개를 높이 사가지고 그 지금 하고. 지금의 자리에 이제 5명의 묘를 이제 만들어주고 나중에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의 묘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안에 시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묘니까. 야, 그렇게 역사가 또 한번 반복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490 권력에 따라서 년 이제 만에. 움직이는 거죠. 야, 김문기. 논조는 그렇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록에는 6명이 다른 사람이 1명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남효원이가 무슨 권한으로 6명의 그 신하를 정할 수 있냐 그런 논리인 거죠. 논리적으로 또 틀렸다고 또 볼 수는 없는 부분이 그러네요. 생겼거든요. 어쨌든 실록이 그래도 좀 더 공적인 역사로 볼 수 있는 거 뭐 아닙니까?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거는 그 외에도 죽은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6명을 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어쨌든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사례는 아니죠 이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권력에 의해서. 정부는 이럴 때 얘기 안 해요 보면. 아니요. 좀 민상 토론 나가실래요? 아니요. 아니 저는 여기 박팽년의 손자가 노비가 됐다가 복권이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박팽년의 이제 그쪽 집안이 네. 대구 쪽 이제 중심에 아니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대구 예. 쪽에 살았는데 네. 그 이제 대표적인 그 후손 중에서 이제 아주 거부 집안으로 이제 시집간 네. 이제 딸이 나오거든요. 네. 그 딸이 바로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하고 결혼을 한 이제 박도을 여사, 바로 이 박팽년의 후손으로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바로 요 후손들이죠. 박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박순이 이제 박팽년의 둘째 아들인데 네. 아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박순의 부인이 네. 성주희 씨랍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동안에 네. 그 당시에 대구 쪽에 그 아버지, 그러니까 친정이 네. 대구 쪽에 벼슬을 하고 있었대요. 그게 해산하러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야, 목숨을 구했구나. 아니 목숨을 구한 게 아니죠. 그 내려가 있는 건 이제 세조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한 거예요. 낳자마자요? 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 낳으면 죽이라. 그랬는데 박순의 부인이 네. 부인의 종이 네. 또 때마침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종이 와서 네. 아들 낳고 내가 딸을 낳으면 바꾸자고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주인을 향한 굉장히 그 충성이 굉장히 그래서. 뛰어난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거든요. 종이. 예. 그래서 진짜 바꿔준 거예요. 와.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죽지는 않죠, 그죠? 아무도 죽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꿔치기에서 바꿔치기해서 딸은 그대로 관노가 되는 거고 이 부인도 이제 이미 관노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본관이 성주다 보니까 네네네. 대구 가명으로 가서 관노비가 된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 노비의 아들도 같이 갔대요. 이렇게 이름을 박비라고 했답니다. 계집종비. 근데 이거는 멜려실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네네네. 얘기고요. 그 실록에는 또 다르게 나오는데 비자가 이름은 비자인데 한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드라마 같은 얘기다. 네. 그래서 성종 때 와서 네. 그 사실 대구 현감이 알아낸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겠다는 거를. 네. 얘가 이제 박팽령의 그 손자라는 걸 안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자수해라. 이미 세조는 죽었으니까. 네네네. 자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종이 갸륵하다고 해서 이름을 내줘요. 일산인가는 이름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이따가 벼슬도 줘요. 박일산. 예, 예. 네. 자수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충신의 충절을 우위다. 인정해 준 거죠. 자기 그래서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다지만 그래도 그래서요? 이 충신이니까. 그래서 벼슬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복권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싶은 거는 신혼이 되면 어떻게 하냐. 노비하고 결혼을 했겠죠. 박비란 사람은. 왜냐면 노비였으니까 당시에는, 반노로 됐으니까. 노비와 결혼을 했을 텐데 그 노비의 자손이지만 그 양반으로 다시 해줬고 벼슬까지 줬으니까 그 네네. 이후로는 양반인 거죠. 야, 이런 얘기는 정말 떡국열차가 아니라면 어디서? 다른 데서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요? 예, 저도 다른 데서 알아는 겁니다. 예, 정말 이건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박평년 이 사육신 이제 집안이 네. 사실 멸문지화라고 하잖아요. 다. 네네네. 그 됐는데 그래도 이 박평년 후손들은 살아남은 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도 있었지 않느냐. 드라마로 여러 된 건 가지. 없어요? 이 이야기가 그 얘기. 뭐 그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될것 같아. 드라마 나올 것 괜찮은데요? 같아.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먼저 좀 선점을 좀 해야 되는데. 선점을 해야 돼요? 그래도 드라마 하실 분들은 꼭 저희한테 먼저. 아니 그리고 실제 보면 네. 네. 이렇게 복권이 되면 모르지만 네. 대부분 복권 안 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네네네네. 정열입이라고 왜 그 정열입 구름을 몇- 벗어난 달.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정열입의 같은 경우는 선조 임금이 네. 살던 집 자체를 파버리고 연못을 만들. 그러니까 가장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 임금이 다 죽이고 그 집을 연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흔적조차 네, 없애버리는 네, 거죠. 네. 지상에 살았던 흔적을 다 네. 말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열입 자손은 더 이상 이제 그 복권이 안 됩니다. 아유 그런 일도 있고. 예,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삼족을 멸한다 할 때 처가와 뭐 본가 처가 그다음에 저기 외가 이렇게 다 같이 멸하는 걸로 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고 네. 주로 이제 조부랑 자기랑 아들까지 한 3대 정도. 3대를 주로 이제 삼족을 멸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해줬대요. 참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3은 완성 아닙니까? 천지인 3. 자 그렇게 역적이 됐건 혹은 뭐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근데 그 박팽년 후손 이거 저 드라마로 만드실 분들은 꼭 우리 왕하나를 그 엄마로 써주시기를. 그걸 왜 정윤진 씨가 부탁해요? 노래도 떠야 우리가 던지지. 알겠습니다. 근데 드라마로 이거 1년 내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복 좀 잘 어울리거든요. 진짜 잘 어울려요. 그렇죠. 중국 옷도 잘 어울리는. 치파오요? 에이씨. 우리 팬카페 그거 치파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한복이에요? 한복이에요. 어? 또 팬카페 바뀌었잖아요. 영진 씨로. 또 보셨어요? 바뀌었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영진 씨 바뀌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왜요? 저로 바꿔달라고. 빨리. 저 혹시 팬분들 빨리 바꾸십시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신원이 회복이 되면 후손들의 신분은 뭐 회복된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네. 참 정박이 동네 정씨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동네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정열입이 동네 정씨인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열입의 일가들은 전주에 살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전주에서- 연못 정시로 바꿨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출양 당한답니다. 우물정이죠. 쫓겨난다. 못 살게. 우물정. 연못정이 어딨어. 이럴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물정. 아니 고향에서 깨 같은 웃음을 주기 위해서 다음에 네. 또 지적 당하거든요 이런 걸로. 그래서 고향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네, 쫓겨났다고. 출양 조치를 당했다. 그리고 이제 왜 그 살던 동네 자체를 네. 가령 한 등급 강등시키고 막 이런 동네 자체를요. 네, 그 연대 책임을 주로 물리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죠. 예전에 충청도도 그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충청지방 자체가
양강도에서 이름이 바뀌었나 하여튼 네. 도 자체가 이름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 뭐 잘못했어요 충청도가? 아 예전에 뭐 제가 충청의 아들인데. 예전에 뭔가 역사책 보니까 네. 풍속에 반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주 그 뭐 네, 있는데 그런 제가 것도 다음에 벌어지고. 그건 알려드릴게요. 그 충격적인 사실. 양강도가 충청도로 바뀌었던 그 스토리를 다음 주에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김백현님의 댓글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된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아리랑, 아리수 뭐 이게 좀 나왔어요. 네. 그 아리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리라는 곳이 한강을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어 쪽에서 아리가 뭐 임금님 같은 걸 이제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아리랑 아라리오 뭐 이게 이제 뭐 존경하는 왕이시여 어디로 떠나가시려 하나이까 어디선가 많이 보고 배운 느낌인데. 그죠? 그렇죠. 이건 이제 그 한의원님께서 이제 써주셨는데 글쎄요. 아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워낙 이제 설들이 좀 많습니다. 많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그 주류 얘기들은 제가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 예를 들면 뭐 에헤라디아 그래요? 같은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 어떤 후렴구 추임새. 같은 추임새 같은 느낌 요런 게 이제 제일 강력한 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네. 아리의 뭐 여러 가지 설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이건 정답은 아직까지는 걸로. 좀 힘든 걸로. 그렇죠. 그죠? 여기 미랑 아리랑 같은 경우는 네. 그 아랑이라는 처자 네네네네. 그걸로 해서 아랑에서 아리랑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마다도 다르고 그죠? 그렇습니다. 다 다르니까. 뭐 신라의 뭐 아령비에서 예, 나왔다 그것도 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아령. 네 대체적인 주류 이야기는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얘기다라고 네.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시열 사당이 비례동이 아니라 가양동 아니냐?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송시열 사당 우암이죠? 네. 네, 우암 송시열 사당 가양동이 행정구역상으로 맞습니다. 그럼 비례동은요? 어느 아니, 상으로? 충청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하지만 저는 이 이유 역사를 또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가양동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런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게 떡국열차입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1980년대까지는 여기가 비례리였어요. 동이 아니라. 왜 우리 다 옛날 읍면 네네네네. 동리할 때 그 비례리였거든요. 비례리에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그 약간 그 산자락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여러 동네가 막 생깁니다. 새로운 행정구역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가양동에 지금은 포함이 돼 있었으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그 비례리 그 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는 비례리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역시 충청의 아들이 충청의 많네요. 아들. 답습니다. 제가 충청의 아들입니다. 송시열의 뜻과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양강의 아들이자 충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그렇게 수염이 자란다고요? 아니, 하루도 안 지났죠. 지금 오늘 네. 아침에 깎으셨다는데요. 신기한 네.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만두열차님께서 일본어로 오나니가 뭐뭐 행위란 뜻인데 알고 말하시는 거냐라고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아니 그 오나니는 우리가 그냥 장금이. 뭐랄까 장금이 그 예. 대장금 노래를 오나라 그 오나라를 오나라. 좀 그걸 음구를 좀 맞춰서 했고요. 네. 아니, 오나니는 맞기는 맞답니다. 아 그래요? 뭐가 맞아요? 자유행위가 맞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일본 말은 아니고 원래 오난이라는 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네요. 맞습니다. 예. 오나니즘이라고 있잖아요. 급하게 찾아보셨네. 오나니즘 몰라요? 오나니즘? 급하게 찾아보셨어. 그 우리 전 설명해 주세요. 인류적으로 네. 큰 이즘이 두 개가 있어요. 헬레니즘과 오나니즘. 이건 좀 오바죠? 네, 조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너무 과도하게 떡국열차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얘기하시면 된다는 안 돼요. 거. 우리끼리 알고 네. 계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나니즘. 그래서 이 일본어라고 하시면 또 이 일본 야동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일본말 같다 그죠? 오나니 오나니?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난이라고 그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오난 이 정도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네시스. 예, 그래서 네 제네시스가 창세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씨를 형수한테 주기 싫어서 그렇죠, 땅에 그렇죠. 설정을 네. 이제 했던 그게 하나님의 저주로 또 죽었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구약 때는 참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보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말도 안 된다? 아니 이해가 잘 안 된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그렇죠. 이해가 예.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아요. 사실 좀 굉장히 좀 harsh하다고 할까요? 오. 좀 가혹한 네, 이런 일들이 좀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종교 얘기 또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여튼 구약에 나오는 얘기다. 네, 그리고 전염병 역사를 저희가 잠깐 말씀드릴 때 지금 이제 메르스 때문에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신경을 좀 안 썼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개화기 때 제물포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50만 명이 죽었다는데 이거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건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700만 명 가까이 감염됐고요. 스페인 독감이요? 예. 네, 우리 그때. 이때요? 예. 개화기 때? 예. 그렇게 많이 감염됐습니까? 14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2,500만에서 3,000만이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네. 14만 죽었으면 뭐 진짜 엄청나네요.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발병했다는 그런 정확한 증거도 없대요. 사람들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근데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네. 그 참전했을 때 몇 명이 이제 좀 걸렸는데 네. 그게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서 갑자기 이제 확 퍼진 거예요. 좀 스페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럼 미군 독감이네, 그죠? 그건 미국 애들이 잘못한 거죠. 뭐. US 아미 플루.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사실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뭐 된 일찍 거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럴까요? 그럼요. 들어봐야죠 일단.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네. 붙이게 된 거는 지금 이제 1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아주 창궐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다 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 안 좋은데요. 아니 스페인만 당시 그게 이제 교전에서 네.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페인 언론만 이 독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스페인 독감으로 붙여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유가 있네요. 아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짱피디님 아파요. 예, 힘내세요. 예. 어떻든 이 스페인 독감이 결국은 1차 세계 대전을 빨리는 아니고 종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너무나 크게 이제 자꾸 번지가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 네. 11시 11분 11초를 기해서 딱 휴전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페인 독감의 이 디테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언제 종전했다고? 11시 11분이요. 11월 11일 네. 11시 11분 11초인가. 11초에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전 11분, 전선이 11분. 예리해. 11분. 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좀 드려도 됩니까? 네. 터키에 가면 터키 사람 관습을 따라야죠. 이 터키에 가면 네. 무슨 그 해안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터키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 에게해가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마치 그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작전이 1차 대전 때 이 호주 군인들과 뭐 연합군들이 한번 네, 그렇죠. 갑니다. 네. 거기에서 마치 그 인천 상륙 작전 혹은 2차 대전 때 그 어디죠? 노르망디 뭐 이런 그 작전이 이제 펼쳐지기 바로 직전 이 시계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때 당시에 작전이 이제 딱 명령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명령이 제대로 하달이 덜 됩니다. 왜냐? 시계들이 그때 제대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고 다니던 시대는 왜 우리 회중시계라고 하는 그렇게 예, 그런 시계들을 다 들고 다니는데 워낙 시계들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같은 전자시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명령이 하달이 됐으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시 10분에 가자 했는데 시계들이 다 틀리니까 우왕좌왕 헤매다가 결국은 어디 군한테 죽었죠? 터키군에게 터키가 그렇죠. 터키군에게. 터키군 그때 투르크. 그렇죠. 독일 그렇죠. 쪽이니까. 독일 쪽이니까. 그쪽에 완전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지금도 그날을 여전히 또 기리면서 그때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또 애도하는 날이 4월 21일이죠. 그게 나온 영화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러셀 크로우 나온 게 그 아버지가 호주 네. 그 영화 아니에요? 지금 그 러셀 말- 크로우? 예. 그 영화 있잖아요. 무슨 영화죠? 1차 대계 대전에 아들을 찾으러 아버지가 매드맥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아니 일병 1차 대계 대전.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 라이언 일병은 그건 2차 2차 대전이죠. 예. 왜 1차까지 그냥 내려왔지? 해본 거예요. 아니 매드맥스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매드맥스는 논할 가치가 없어서 얘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주 영화잖아요.
여튼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그 시간이 2차 대전 1차 대전 종전이 1918년 11월 11일 11시 11시 11분. 예. 와 이런 건 또 정말 외우기도 쉽고 그죠? 이런 거는 떡국열차 아니면 진짜 알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1차 대전이 그렇게 종전이 됐고요. 예, 틀리면 어떡하죠? 아니 저건 틀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만면의 미소가 있잖아요. 여유로움. 야 대단합니다. 역시 정박님이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는 척은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이미지 한호연님이 아이디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셨네요. 튼살 흉터 이미지 한호연으로 이제 확실한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이렇게 또 하고 계십니다. 참 그거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그걸 알아내지는 못했는데. 유전자요? 뭐요? 그 스페인 독감에. 네네네. 그 유전자형을 못 알았는데 그 2005년에 겨우 밝혀냈다네요. 2005년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독감의 유전자형, 뭐 흔히 우리가 뭐 H5N1, H5N8 뭐 이런 거 이제 쭉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밝혀낸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충격적인 독감의 유전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튼살 흉터까지 이제 하시는구나. 네, 튼살 흉터. 그 동성동본 혼을 금지한 이유. 네. 이게 이제 집성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선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대체로 다 친척들이었고 신라를 보면 자손이 귀해서 성골이 왕이 못 되고 여왕이 즉위한 사건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그 여기에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그 책을 또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 종의 기원의 책 찰스 다윈의 On the Origin of Species 의 부제가 있습니다. 이 부제는 우리 왕하나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아유, 발음. 아니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배웠대요 따로. 그래요. 근데 역사를 못하네요. 제가. 아니 이제 외국어 잘하는 거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매력적인 왕하나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왜 카톡 아이디 공개했잖아요. 네. 뭐였죠? 킹 스페셜 왕이요. 스페셜 왕. 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사람에게. 왜 갑자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 하다가 그래서 그 찰스 다윈의 부제가 결국은 삶을 위한 투쟁에서 우월한 인종의 보존이다. 이런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 어떻게 여기 대해서 뭐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다윈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큰 위인이잖아요. 네. 진화론이라는 게 지금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에서 가장 큰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별들도 진화하잖아요. 사실 별들도 가스가 뭉쳐가지고 별이 되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사라지고 또 그게 돌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진화론의 아이디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목적, 무방향 그냥 계속 변화해가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자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 왜곡될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뭔가 인종주의자라든지 뭔가 그 예전에 사회 진화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한 민족이 좀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거는 당연하다. 괜찮다.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당연하다. 이렇게 그 많이 되는데 이건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의 의도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거는 또 후대 사람들이 또 거기서 다른 아이디어를 얻는 거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다윈 자체를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좀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칼을 발명했는데 이 칼을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발명했는데 그걸 나중에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애초 칼을 발명한 사람은 살인자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정박은 약간 다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작 PD님은 다윈을 싫어하십니까? 아니 싫어한다는 얘기는 안 해서 하지만 그 당시 다윈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시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제 말은. 근데 저는 이 다윈을 저는 굉장히 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임지가 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1위가 다윈이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타임즈 그렇게 맹신하세요? 제가요? 제가 친밀파잖아요. 역시.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뉴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다윈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인류의 패러다임 자체를 정말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 다윈이 아닌가.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다윈을 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윈의 말은 말이 안 된다? 아니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죠. 저는 너무 좋아한다 얘기했죠. 저는 너무 좋아한다고 제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안 할래요. 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 책이 동성동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이유가 또 하나 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던 것 같고 서양의 그 합스부르크 얘기도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증상으로는 하악 전돌증. 그러니까 하악 그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예, 이게 이제 하악 전돌증인 모양인데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드렸었고 그래서 파리가 앉았다. 그 얘기는 우리 알짱 PD님이 또 잘 해주셨고요. 다만 제가 그 왕 이름을 몰랐는데 펠리페 2세다 뭐 이렇게 했네요, 그죠? 네. 평생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아 윗니 아랫니가 다 다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유명한 노래도 있었잖아요. 뭐야. 위아래라고. EXID. 주스만 먹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먹긴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든 먹긴 먹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 올라왔던 리뷰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우리 정박님? 아니요. 괜찮습니까, 알짱 PD님? 오늘 깔끔하네요. 시간도 딱 맞습니까? 네. 네. 아니 또 그거 그때 퀴즈 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저 정답 쓰신 네. 분이 있으시죠? 네. 어중이 떠중이. 근데 네. 왜 아이디를 꼭 이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거 왕느님이 짱이다 이거. 왕 아니, 하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어중이 떠중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남겨주신 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적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좀 적당히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네. 끝인 거예요. 네.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뭐 알짱 PD님 짱, 뭐 네. 어중이 떠중이 뭐 이런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또 한마디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왕느님이 짱이다님은 알짱 PD님 짱 이거는 왜 안 되나 이거죠. 이분은 한 문장을 더 붙이셨다니까요. 어중이 떠중이 역사 방송은 없어지고 떡국열차만 계속해서 달려가길 격하게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또. 아. 네, 그러니까 좀 성이. 그러니까 왕느님이 짱이다님은 우연의 일치다. 네, 우연의 일치였어요. 정말. 다른 아이디어서도 뽑았을 것이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길게. 네, 저는 네.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그쵸. 더 길게 해서.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띡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물론 감사하지만. 떡국열차에 대한 네.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올려주시면 그러니까요. 같이. 네.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사실. 아니 정프로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옆에 좋아하는 멤버 이름 써라. 자, 그래서 왕 누나가 결국은 상 주실 거 아니에요, 이분께. 그러니까. 보내주실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왕누님이 짱이다님 네. 저희 카페에 오셔서 누구죠? 왕 누나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메시지를. 네. 왕 누나께서 네. 선물 뭐 드리죠? 2만 원 상당의 네. 네, 뭐 교환해서 드실 수 있는 네. 간식, 달콤한 간식 같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왕누님 짱이다님 답변 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네. 저희가 또 퀴즈 계속 나갈 때마다 많은 응원 참여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교시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2교시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나지막히 속삭이는 사람은